전 세계 어떤 시멘트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큰데요. 시멘트끼리 빨리 이렇게 달라붙게 하는 게 백세멘트를 약간 섞어주면 가능하다고. 그걸 이제 방수 시멘트 이렇게 뭐 어떤 건물 기퉁이가 떨어져 있을 때 그때도 이게 다른 건 안 달라붙는데 백세면은 달라붙어요. 근데 문제는 백세면은 내장용이라 가지고 외장용으로 적합하지는 않아요. 적합하지는. 그래서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면 되거든요. 또는 시멘트하고 시멘트 가루 조금 더 넣고 시멘트 몰탈 이렇게 백세면을 섞어주면 가장 이상적인 것 같은데요. 일반 시멘트를 낼 때도 백세면 가루 좀 섞어주면 전세계에 있어서 그렇죠. 잘 안 떨어지는 구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백세면 자체가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백세면으로 할 수 있는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건축의 보수용으로 정말 그래 보수용으로 백세면 자체를 기존의 시멘트 몰탈처럼 색깔을 비슷하게 만들어주거나 금색, 은색 다양한 색을 만들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시멘트 몰탈이나 여기다 백세면에다가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만들거나 벽돌 소재가 뭐가 됐든 간에 펄을 넣어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펄이나 반짝이 넣어서 반짝반짝반짝 그러면 되게 환상적일 것 같은데요. 도로도 일반 아스팔트 도로나 이렇게 이런 데도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거나 반짝이를 넣어서 만들거나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일단 구조형 알루미늄 가루를 좀 집어넣어서 햇빛에 축적되어 가지고 눈이 이렇게 잘 녹지 않거나 추운 데에 대해서는 눈이 녹고 이렇게 하는 구조로 들어간다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뭐 도라루방 같은 데도 여기서 제조할 때부터 해서 겉으로는 약간 현무암을 있지만 안에 현무암을 금색을 다양한 염색을 가루 구조로 해서 백세면이나 시멘트 또는 거기다 이런 데다가 내화벽돌 이런 것들을 위에다 붙여줘도 된다. 내화벽돌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내화벽돌로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 도라방 만들 수 있고 캐릭터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천연 돌도 깎아서 되지만 천연 돌 가루를 접착제나 시멘트 몰탈 아니면 백세면하고 섞어가지고 그걸 도라로방 만들거나 다양한 공예품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존에 석상 같은 데 만드는데 그 석상 같은 데도 이렇게 백세면이나 시멘트 몰타르 좀 무겁죠. 그럼 백세면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데요. 백세면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현무암 가루를 입혀줘서 도라방을 만든다든지 석상을 만든다든지 천연돌처럼 천연돌 가루를 접착제를 이용해서 붙여줘가지고 하면은 천연돌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도 조경용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요. 건물 인테리어용으로 다양한 형태로 여기 가공이 가능하다는 거죠. 천연돌 가루로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렇지만 시멘트 그것도 백세면도 될 수 있고 다른 접착제들 그걸로 내가 그 바둑판도 만들고 이렇게 그다음에 흰돌 검은돌도 만든다 그랬죠. 천연돌을 그렇게 해서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석상 같은 거 만들거나 다양한 조형물을 만들 수 있다. 되게 구명을 넣듯이 이렇게 구명 안에 찍어 넣어가지고 달러 떨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찍어 넣어가지고 구명을 만든 듯이 만들면 석상도 되게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이런 석상 제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석상도 되고 인형도 되고 뭐 돌 인형 아니면 어떤 현무암 가루 인형 이런 것들 그다음에 백세멘트에다가 거기다 위에다가 붉은 벽돌 인형 이런 것들도 만들 수 있다고. 붉은 벽돌인데 금색은 다양한 색이 붉은색이 필요가 없죠. 다양한 형태를 가공해서 하면 붉은 벽돌 시장이 꽤 도기 같은 거는 좀 깨지지만 이건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시멘트 전 세계 시멘트 시장이 꽤 규모가 큰데 이거를 보시면 2033년까지 6,121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이걸 시멘트 몰탈에다가 또는 시멘트에다 살짝 백세면을 섞어주는 구조를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기존의 시멘트에다 백세면을 섞어준다. 백세면은 이제 시멘트 색깔로 바꿔주면 되겠죠. 시멘트에다가 백세면을 섞어준다. 시멘트 시장 규모가 시멘트 몰탈 시장 규모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멘트 시장 규모가 더 크고요. 그래서
몰탈 시장이 약간 2033년까지 224억 달러에 도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자체에다가 백세면을 섞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이게 시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시멘트 시장 규모가 2030년 약 6,864억 달러라니까 이게 접착력. 기존의 시멘트 접착 잘 안 돼요. 접착력이 뛰어나지 않은 보통 이렇게 다른 접착제를 이렇게 뿌려서 같이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더 잘 돼요. 백세면의 접착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시멘트에다가 그 백세면 가루를 이제 백세면 할 때도 시멘트 색깔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시멘트 공장에서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함부로 부단으로 생각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또는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세면을 섞어줘도 된다. 시멘트 몰탈에다가 백세면을 이렇게 그렇죠. 금속 섞어주면 방수형으로 프론테이지는 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접착이 잘 됩니다. 원물이 이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 저도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부분, 그걸로 이제 공사를 하는데요. 되게 잘 붙어요. 다른 없던 걸로도 안 되는데, 방수형 시멘트보다 이게 100배 나요. 그래서 전 세계 방수형 시멘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외장용으로 쓰이지 않아요. 원래 백세면은. 외장으로 쓰이지, 그런데 할 수는 있어요. 물에도 강하고, 좀 약간 좀, 그렇죠. 단단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 시멘트 몰타라고 섞어주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시멘트 몰타라고 이거를 섞어주면 된다. 그러면 단단함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된다. 여기다가 뭐 다양한 형태로 어떤 천연 돌들을 금색, 은색, 다양한 색 가공을 해가지고 염색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칠게 표면을 만들어 달라붙는 거죠. 거기다가 시멘트 물탈과 섞어줘도 된다. 그럼 건축물이 보다 칼라풀해질 것이다. 그럼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을 좀 더 단단하게 자갈처럼 구조를 만들어 표면을 거칠게 만들어서 강하게 매끄럽더라고요. 자갈 구조 쉽게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불 들어가면 쉽게 부서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우디의 모래가 좀 표면이 그렇죠. 구워가지고 이것이 건축용으로 잘 적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를 좀 더 거칠게 가공을 해서 자갈처럼 붉은 벽돌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지게 자갈처럼 작게 만들어가지고 넣어준다. 또는 알갱이로 넣어준다. 금색, 은색, 다양한색 이런 것을 올려서 넣거나 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을 뭐 세모나게, 네모나게 캐릭터 모양으로 나무 모양으로 해서 건물에 붙여주는 용도로 사용돼도 된다. 이거 꽤 괜찮다. 그래서 금색, 은색, 다양한색 염색을 해가지고 벽돌, 보도블록이라 벽돌 구조에 넣어주거나 벽판, 이게 벽판을 콘크리트 판 넣을 때 넣을 수 있다. 콘크리트 만들 때 이런 것을 붉은 벽돌 이런 것들을 자갈 구조로 넣어줘도 되고, 붉은 벽돌을 좀 작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철근 콘크리트 철망 같은 거 넣어서 철망이나 철사 같은 걸 넣어 가지고 강하게 달라붙게 해준다. 그래 그걸 이제 콘크리트 벽을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벽돌을 만들 때 이렇게 해서 어떤 판의 형태로 조그만 판도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그만 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타일로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좀 깨지기는 쉽죠. 근데 기존에 했던 어떤 타일 자기 같은 것도 깨지기는 쉽거든요. 깨지기는 쉽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판의 형태로 플라스틱에다가 위에다가 이렇게 천연 돌가루를 접합을 해가지고 플라스틱에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에 천연 돌가루를 접합제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타일로 만들거나 벽판으로 만들면 이게 짱이겠다 생각 안 드십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투명 플라스틱 아니더라도 돼요. 플라스틱 종류에다가 하시면 물에도 강하고 안 떨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때 이제 안에는 플라스틱 자체에도 홈을 파가지고 미세한 놈들을 많이 팔아서 강하게 표면이 매끄러움 잘 떨어져요. 이렇게 달라붙는 구조를 쓸 수 있다. 또는 그 사이에 투명 플라스틱 판 사이에 넣어가지고 시멘트 몰타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시멘트 몰타리나 이렇게 해서
또는 천연 돌가루들을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 사이에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서 타일로 만들어 벽판으로 만들어 꽤 단가가 괜찮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를 붙여주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얇게 만들면 거의 다섯. 그래서 거기다 투명 플라스틱이다 그러면 또 홈을 파준다는 거죠. 그래야지 강하게 달라붙으니까 달라붙는 구조만 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저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붉은 벽돌이나 각종 천연 돌가루들을 이용해서 대리석판을 만들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을 붉은 벽돌을 갖다가 타일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만들고 내화 벽돌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천연 돌가루를 입혀줘도 된다. 접착제를 이용해서 그래서 표면을 매끄럽게 코팅 구조를 좀 가져주면 이것도 타일로도 괜찮. 단가가 괜찮다는 단가가. 붉은 벽돌이 얼마 하겠습니까? 근데 단가가 괜찮죠.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또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넣어주거나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붉은 벽돌이나 벽돌 구조에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시멘트 자체 또는 시멘트 몰탈에다가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백세멘트에다가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주면 훨씬 더 건축물이 아름다울 것이다. 건축용 실리콘에다가 금색은 다양한 염색을 해주거나 금색은 없잖아요. 다양한 금색은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하는 구조입니다.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쓸지 않게 하거나 유리석용 코팅 제사나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다. 에폭시 같은 제품에도 에폭시 같은 투명 플라스틱에 에폭시를 타설해서 거기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가지고 반짝반짝 또는 기타 반짝이 이런 것들을 넣어서 만들어요. 저는 에폭시 보통 레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공예품 레진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에폭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가지고 판으로 타일로 만들어 놓거나 이게 바닥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렇게 해서 단단히 붙이는 식으로 해주면은 에폭시 공사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또 싸게 제작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식탁용 판으로 만들거나 가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가공을 해서 그래서 거기 유리석용 코팅제 쌀로 유리막 코팅제를 에폭시 제품에다 넣어주고 그 코팅도 여러 개 그렇게 넣어줄 수 있다는. 그래서 식탁판으로 만들어도 상당히 근데 이게 좀 무겁다는 단점인데 투명 플라스틱 판 위에다 타설을 하면 괜찮다. 그것도 아까 홈을 파가지고 타설을 하면 나쁘지는 않다. 잘 접착이 되니까. 에폭시는 접착제로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무겁지 않으면서도 컬러풀한 가구가 나올 수 있다. 가구가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기줄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뭐 벽체로도 사용해도 되고 쓰일 때는 많을 것 같아요. 투명 플라스틱 판사에 에폭시가 들어가도 되고 투명 매트에다가 타설해도 그렇죠. 투명 매트에다가 타설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약간 유연한 소재가 에폭시 제품이 나올 수 있다. 햇볕에 갈변되는 것 때문에 유리석용 코팅 제사를 유리막 코드를 넣어서 코팅 구조를 주거나 다른 코팅제를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떤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천연 나무목 그것을 입히거나 인공 나무를 입혀서 원목 패널을 사용하시거나 방문으로 만드시거나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에폭시 제품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곰팡이 너무 많이 쓴다 그러죠. 곰팡이 살균제를 쓰거나 거기다가 천연 나무 이건 있군요. 그래서 천연 나무목을 입혀가지고 합판 같은데 합판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합판에다가 천연 나무목을 입혀가지고 또는 인공 나무를 입혀서 그걸로도 원목처럼 가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제기술입니다. MDF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합판 종류가 MDF 그러죠. 가구용으로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MDF보다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단가도 뭐 나쁘진 않고 그걸 잘라가지고 가구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위에다가 에폭시를 타설하는 경우 또는 천연 나무목, 인공 나무목을 입히는 경우 또는 거기다 인테리어 필름을 입혀가지고 인테리어 필름이나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해서 이거 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 가구용 MDF 시장 규모를 볼게요. 2032년은 709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가구용 MDF 시장에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서 곰팡이 방지 처리, 곰팡이 너무 많이 써요. 쓰시면 되겠어요. MDF에다가 천연 나무목을 입혀가지고 하는 경우, 인공나무를 입혀가지고도 할 수 있다. 일단 MDF 제품에다가 그렇게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다. 또는 합판에다가 더 천연 나무목을 입혀주거나 인공나무목을 입혀주는 제품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MDF보다 이게 대체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는 대체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다. 또는 거기다가 이렇게 천연 거기 에폭시를 타설해가지고 좀 더 가구에 접근할 수 있다.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에폭시를 타설은 홈을 파가지고 접착을 잘 시키고요. 홈을 파지 않으면 좀 미끄러우니까 좀 그렇겠죠. 그 다음에 홈을 아주 미세한 홈들을 많이 파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접착이 되도록 MDF에다가도 에폭시를 결합할 수도 있으나 좀 그리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 MDF에다가 에폭시 처리를 해서 안에는 MDF고 겉에는 에폭시 처리를 해가지고 판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냥 합판이 안에 들어가고 겉에다 에폭시를 처리해서 에폭시 제품처럼 만들어 무게는 가벼우면서 에폭시 제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로 뭐 타일로 만들거나 뭐 가구용으로 만들어 놓거나 할 수도 있다. 나는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가 인테리어 필름을 입혀가지고 인테리어 필름을 입혀서 벽체로 사용하거나 어떤 다이고르시 공법을 사용하거나 해서 그걸로 이렇게 가구를 만들거나 이렇게 또는 그거를 계단 같은데 피스로 붙여가지고 계단을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다. 뭐 예술적으로 색깔을 넣어주면 예술 제품이 되는 거죠. 싸게 하면 싸게 되고 그거 하시면 저기서 돼도 계단 같은데도 벽체 같은데도 타일로도 괜찮다. MD 그 다음에 어떤 합판에다가 콘크리트 돌을 타설해서 잘 달라붙기만 한다면 그걸로 백세면 좀 섞으면 되니까 그걸로도 그걸로도 판을 만들거나 안에는 투명 플라스틱 판이고 겉에다가 이렇게 접착제를 이용해 가지고 현무암 가루 또는 천연 돌가루를 입혀 가지고 판의 형태로 만들어서 가볍죠. 가벼우면서도 잘 떨어지지 않게만 만들고 위에 또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이렇게 돌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코팅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뭐 코팅이 약간 접착제식의 코팅 구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천연 돌가루가 이렇게 가벼워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잘 깨지지도 않고 플라스틱이니까 뭐 깨지겠습니까? 단가도 싸고 단가도 투명 플라스틱이나 이런 플라스틱에다가 입혀준다는 거죠. 천연 가루를 접착제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뭐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백세면 사용해도 저렴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백세면을 좀 금색연색 사용해서 염색을 하거나 뭐 이렇게 금색연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저게 소리 되겠습니다. 전 세계 가구 시장이 2033년에 3,963억 달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가구용 MDF 시장 규모 하여튼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리창 같은데 제가 재단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전문가 와서 끼우는 방식이 아니라 딸깍 이렇게 딱 누르면 딱딱 접합이 되는 이런 구조나 그렇죠. 누르면 그냥 착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유리창 끼워주면서 이렇게 그런 구조도 괜찮고 또는 피스로 조이거나 이렇게 돌려서 그런 것도 있다. 제품이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문가 아니어도 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 유리창,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등에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드시거나 그것도 필름 형태로 해서 수백 가지 색깔의 반짝반짝한 자연색이나 인공빛을 갖다 이렇게 반사해서 너무 아름다울 것 같은데 이것을 좀뭐 가로등 같은데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 같은데 설치를 해놓을 수도 있고 필름 형태나 아니면 플라스틱 자체에 들어가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데다가도 필름 형태로 넣어주거나 플라스틱 자체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뭐 이렇게 끼우면 될 텐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추가로 끼워서 이거를 제가 길게 주둥이를 이렇게 내가지고 빛을 직진성을 만들어내는 제품 말씀을 드렸죠. 안에는 오목한 홈을 파서 빛이 증폭하는 구조, 그다음 빛이 직진성을 만들어내는 제품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거나 뭐 자동차 전조, 군에 넣었던 대공 감시망 조명 이런 것들이 직진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멀리까지 보낼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빛을 이제 증폭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성기 스피커에도 이 같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요. 약간 현재보다 이렇게 좀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 오목한 음을 파서 한쪽 방향으로 음을 이렇게 그렇죠 보내거나 좀 더 음을 증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주둥이를 좀 벌어서 편편하게 이렇게 편편하게 돼 있는 애를 옆으로 이렇게 쭉 내밀어 가지고 이 안으로 오목한 홈을 판다는 거죠. 오목한 홈을 파서 추가로 증폭하여서 이렇게 뭐 얇게 여기서부터 앞으로 쭉 나온 거죠. 얇게 약간 튀어나온 놈 이렇게 골고루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음을 증폭할 수도 있다. 스피커 확성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다양하게 조명에도 사용할 수 있고 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단열벽지나 일반 벽지, 홈을 파갖고 잘 접착이 되게 하는 구슬을 쓸 수 있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천 기술은 실험 기술은 그 다음에 바닥 장판도 홈을 파가지고 잘 접착이 되게끔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벽지 같은데 금색, 은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벽지 같은데 기존에 좀 펄이 들어가는 건 있어요. 근데 금색에서 다양한 펄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반짝반짝거리 수십 가지 색이나 10개 막 이렇게 들어가거나 5개 들어.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건 없었거든요. 그것을 바닥 장판에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기존에 석고보드에다가 단열재를 결합하는 구조, 또는 석고보드에다가 스티로폼에다 단열재를 결합하는 구조는 그런 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판에다 단열재를 같이 접합하는 거죠. 석고보드나 합판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써서 MDF 제품도 전세계 MDF 시장의 규모가 큰데 2030년에 709억 달러.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되겠어요. 합판을 잘라가지고 차라리 한 게 합판이 더 나아요. 합판이 훨씬 낫습니다. 합판에다가 유리석형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기타 코팅제를 넣어가지고 방습을 해준 다음에 안에다가 같이 에폭시 제품을 해준 에폭시를 넣고 가구로 만든다든지 거기다 인트리 필름 아니면 MD 그다음에 하이그로시 공법을 해서 그 가구를 만들면 엄청 싸게 제작이 될 거다. 엄청 싸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또 천연 무늬목을 이렇게 거기 입혀가지고 해도 되고 인공 무늬목에 입혀도 되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가구 같은 거 이렇게 에폭시 처리를 투명 플라스틱판에다 에폭시 처리를 하거나 투명 플라스틱판에다가 천연 돌을 가루를 입혀서 이렇게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가구를 합판에다가 어떤 에폭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합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유리석용 코팅제나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방습 처리를 해요. 인테리어 필름으로 단단하게 하이그로시 공법으로 해가지고 그걸로 가구 만들어야 돼. 가구라는 것은 의자도 있고 뭐 소파도 있고 온갖 종류가 다 가능한데요. 보통 합판으로 만들긴 해요. 가구를 이게 가구인데 한데 가구라기보다는 그럼 거기다가 이거 되게 괜찮아. 천연 무늬목을 입혀도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네. 합판으로
뭐 다른 거 다 방문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저기 플라스틱 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에폭시 처리를 하거나 천연 무늬목 이거를 넣어가지고 방문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저기서 유리창이나 플라스틱 창에다가 약간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이 증폭하는 오목 거울처럼 증폭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이것은 가로등이나 이런데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오목한 홈을 파서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해서 사방에서 들어오는 여러 각도에 들어오는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가능합니다. 이게 현미경이나 이런 카메라 구조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겉에 테두리에서 빛을 증폭하는 구조로 들어가는데, 망원경도 소니나 삼성 어떤 데서 해서는 안 되겠어요. 마이크로 렌즈도 가능하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전 세계 기존에 단열 벽지가 좀 두꺼워서 단열 벽지를 0.5cm 이하로 얇게 만들어서 벽지를 대체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장에 붙일 때도 좋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열 벽지 같은 거 나오는데 0.5cm나 0.3cm 좀 얇게 만들어 가지고, 0.1cm도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일단 기존에 거기다 붙여버리면, 거기다 홈을 파갖고 접착하는, 홈을 파면 좀 더 접착이 잘 되거든요. 기존의 벽지를 대체할 수 있다. 실리콘 벽지도 대체할 수 있다. 그것도 좀 괜찮지 않나요? 실크 벽지도 대체할 수 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기존에 어떤 장판 구조에다가 밑에 겉에는 평판이지만 안에 또 홈을 파가지고 쿠션을 만들어주거나 열이나 냉기가 반사복사하게 춥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열 벽지에도 가능한가? 그럼 단열 벽지도 겉에는 평판, 안에 홈을 파가지고 오목골처럼 해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 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단열 벽지 아니라 이렇게 기존에 어떤 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그 어떤 벽돌 구조처럼 만들어진 폼의 형태도 겉에 안에 이게 홈 기공을 만들어 가지고 기공을 만들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이제 단열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만드시면 전 세계 단열 벽지 시장 규모가 2026년까지 79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단열 벽지 안에 고정 알루미늄을 저런 거 비닐 소재를 넣어주면 훨씬 더 단열이 잘 된다. 스티로폼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티로폼 안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 벽지를 넣기보다는 어떻게 보완제 있잖아요. 배관 보완제에다가 비닐을 넣어주면 오히려 이게 더 좋더라. 그래서 내가 단열 벽지 불편해서 버려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비닐로 딱 감아놨더니 오히려 좋더라고. 뽁뽁이로 감아놔도 좋고, 뽁뽁이하고 비닐하고 결합한 구조를 만들어서 배관 보온제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거기다가 기존의 배관 보온제에다가 비닐을 좀 같이 입혀가지고 여러 겹 하면 되죠. 비닐을 여러 겹 하거나 스티로폼도 여러 겹 비닐을 넣어주거나 단열 벽지도 안에 여러 겹 비닐을 넣어서 겉에만 불을 안 타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단열을 이룰 수 있다. 단열 벽지 안에 그래서 그 사람 평판이 오목한 홈을 파서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음도 안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방음도 돼요. 상대적으로 단열 벽지를 여러 겹
여러 겹을 이렇게 시공을 해놓으면 방음들 벽체 같은 거 만들 때 합판으로 만드시잖아요. 합판으로 이렇게 석고보드를 하는데 석고보드 너무 그래서 석고보드에다가 단열 벽체를 결합한 구조를 만드실 때 일단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방음 구조를 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죠. 안으로 돌아오는 이런 구조도 만들 수 방음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을 홈을 파가지고 방음 구조를 만드시는 기술을 쓰시면 기존에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어떤 게 벽 붙이잖아요. 뭐 일단 홈을 파가지고 안에 음이 바깥으로 새어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파티션 구멍에다가 제가 파티션에다가 건물에 구획을 하는 사무실 파티션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스펀지 형태나 이런 것을 넣어서 그것을 방음하는 이런 기술을 말씀드려요. 스펀지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바깥에 나올 수도 있고 두 가지를 결합하면 더 좋겠죠. 음이도 훨씬 더 방음이 된다는 점에서 그래서 약간 위에까지 이렇게 늘려가지고 천장에 고정시켜갖고 아예 그냥 건축 공사 없이 그냥 간단하게 이게 조립하는 형태로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선반 파시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다리 있고 위에다 고정을 시키듯이 이건 그렇게 고정을 시키자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근데 고정을 시키고 피스를 박을 수도 있어요. 고정시키고 이렇게 좀 간단하게 사무실 구역이 된다는 점에서 거기다가 뭐 기존에 이렇게 어떤 합판 같은 구조나 이런 걸 방문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플라스틱 창을 해줘도 되고 합판 같은 구조로도 간단히 열고 닫는 방문을 만들 수 있거든요. 합판을 잘라서 만들어 놨다. 그렇죠. 부품만 해서 여닫이만 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또는 이거를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해서 안에는 보이게끔 투명 플라스틱 판으로 해서 간단하게 방문을 열고 닫는 문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플라스틱 판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닫이 이렇게 부품들이 들어가고 열고 닫고는 그러면 간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딱히 필요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이런 이제 파티션 제품 이런 것과 같이 결합하는 제품이 나오면 회사에서 간단한 형태로 구획된 방이 조그만 방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 단열 벽지 시장 규모에서 안에 비닐을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넣어주거나 가루를 구정 알루미늄을 스티로폼에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을 석고보드에 넣어주거나 구정 알루미늄 가루 구조를 고정을 해버린 폴라폴리스 소재를 가지고 제가 방습 처리, 방연 처리 해가지고 판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랬죠. 타일로 만들어 놓거나 판으로 만들어서 상당히 부착식으로 해서 커다란 판으로 만들어지.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그렇죠. 방한 구조를 만들어 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단열재를 만들어준다. 이런 단열재를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저 기술입니다. 석고보드에다가도 붙여줄 수 있고 그것을 유리섬유처럼 가공을 해서 어저렇게 실처럼 가공을 해서 유리섬유처럼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유리섬유에다가 이렇게 케이스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지가 안 날리게 하는 그런 유리섬유 제품 만드셔도 뭐 투명 간단한 투명 비닐이 될 수도 있고 케이스를 써가지고 하시면 훨씬 더 나을 것. 그렇죠. 그 건강에 좋죠.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계 단열재 시장에 있어서 이 기술이 중요하다. 단열 벽지라든지 단열재 시장이 겉에는 평판이고 안에는 오목한 파서 냉기나 온기를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쓰시거나 기존의 금속 같은데 겉으로는 평판이고 안에 오목한 파서 열이나 냉기를 반사복사하는데 공기가 지나가는 차갑거나 뜨거운 공기가 지나가거나 물이나 액상이 지나가는 통로에 만들거나 가스관 가스탱크 만들거나 이것을 비행기용 이렇게 비행기용 양력을 만들어주거나 배 금속에 부력을 만들어줍니다. 이건 금속만 되느냐? 아닙니다. 금속 아니라 다른 소재도 다 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금속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방식은. 그래서 일반 바닥 장판에도 이렇게 겉으로는 평판 안에 홈을 파서 쿠션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냉기가 전달되지 않고 안에 열기가 반사복사하는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장판 시장 규모를 볼까요? 전 세계 장판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바닥재 시장 규모로 나오는데 5,177억 달러입니다.
일반 장판은 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래서 되게 뭐 어떤 유아용 매트 시장 이런 데도 겉으로 운동용 매트 이런 데도 겉으로는 평판 안에 홈을 여러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파서 쿠션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유아용 매트 시장, PVC 장판 구조 모든 매트에도 이 기술을 어떤 야외용 발포 매트 같은데 그런데도 겉으로는 평판 안은 홈을 파준 곳이 여러 겹, 두 겹, 세 겹, 네 겹, 다섯 개 들어가서 쿠션을 만들어 허리 안 아프게 전기요나 전기장판에다가 이런 발포용 매트나 기타 이런 매트를 만들어 가지고 쿠션을 허리 디스크 생긴다 그랬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페트 러그에도 이 기술을 하시면 이 기술이 되겠어요.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 폴라포리스 소재로도 유리섬유를 대체하는 단열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 기타 폴라포리스 아니라 다른 소재로 하셔도 이 기술은 다른 섬유를 판처럼 만들어 가지고 타일 판으로 만들어 갖고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붙이는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을 단열재 기존의 단열재 있잖아요. 단열 벽지에다가 폴라포리스 소재를 방연 처리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불이 안 타게 또 물습기가 안 차게 해서 그거를 같이 넣어줘서 유연한 제품, 약간 딱딱한 제품 이 두 가지가 단열재가 넣으면 이게 진짜 단열재로선 짱일 거다. 유리섬유도 대체할 수 있고 단열 벽지나 단열재에다 이걸 넣어서 하시면 이게 더 짱이라는 거죠. 불만 안 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스티로폼과 결합한 제품, 석고보드와 결합한 제품, 합판과 결합한 제품, 이것을 바닥 장판과 결합한 제품이 나올 수 있다. 그럼 바닥재에도 쓸 수 있느냐? 바닥 단열재도 건물의 냉기 같은 것이 겨울에 이렇게 차갑게 할 때 차갑게 하는 이런 바닥 타일로도 들어. 그리고 습기에만 강하다면 방습 처리하고 방연 처리해가지고 불연 처리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파나보고 습기만 괜찮다면 이것도 벽판으로도 들어가고 바닥재에도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따뜻할 거다. 시장성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데도 부착을 시켜도 이게 여러 겹으로 그렇죠. 여러 겹으로 이렇게 가령 단열 벽지, 그다음에 폴라포리스를 이제 이런 판 이렇게 방습 처리 두 가지를 겹치거나 이렇게 겹치거나 시드로폼 폴라포리스 아닌 다른 섬유로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섬유로 하셔도 제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판의 형태를 만들어서 서로 결합을 시켜요. 그 판은 유연한 소재일 수도 있고 딱딱한 소재일 수도 있다. 결합하는 종류를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 보험 보냉 팩 같은 데서도 간에도 폴라포리스 소재를 얇게 코팅 고조를 입혀주고 비닐하고 접합시켜주고 보험 보냉 팩하고 접착시켜서 그것을 냉기를 보존할 수도 있다. 그런 제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